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은 도내 10개 지역구를 석권한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권 심판과 전북 몫을 찾아달라는 도민들의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현실로 입증됐습니다. 군산시가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가 석 달 뒤 시정 명령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다른 아파트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처리에 상급기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주민들이 차량 이동에 방해를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330대를 단속했고 이 가운데 86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정권 심판과 전북 몫을 찾아달라는 도민들의 민심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득표율을 살펴보니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입증됐는데요. 도내 유권자들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북 텃밭을 자처한 민주당에 경고음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총선 득표율을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가 확연했습니다. 이쌍갑 이춘석 당선인은 58,984표로 득표율 77.11%를 기록하며 득표율 10.12%에 그친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를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은 65,027표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87.0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을 벌였던 국민의힘 문용혜 후보의 득표율 11.09%와 비교하면 70%가 넘게 격차를 벌렸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신영대 당선인은 115,297표로 득표율 86.73%를 기록해 13.26%를 득표한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이 77.59%,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이 82.08%, 정고창 윤준병 당선인이 86.86%를 기록하는 등 민주당은 20년 만에 도내 의석 10석을 모두 휩쓸었고 평균 득표율은 81.84%에 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제대로 전북 몫을 찾아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방금 여성 삭감이나 도민들 실망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5선, 3선, 4선 중진들이 많이 이렇게 입성을 했기 때문에 강한 전북, 뭔가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하지만 비례대표를 결정짓는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도민들은 민주당 바라기가 아니었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확인해보니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제치고 비례 1당을 차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도내 투표 참여자 102만 2,298명 가운데 44만 8,387명의 선택을 받아 가장 높은 45.5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연합 득표율 37.63%보다 7.9%포인트를 앞섰고 전남 득표율 43.97%보다 1.56%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도내 14개 시군별 득표율을 보면 전주 덕진 49.69%, 전주 완산 48.22%, 군산 45.30%, 익산 43.70%, 김제 42.56% 등 9곳에서 비례 1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민주연합은 진안과 무주, 장수, 순창, 고창에서 선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돌풍 배경으로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유권자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국회 의석수를 가졌음에도 윤석열 정권 견제를 하지 못하고 전북 홀대까지 겪게 했던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가지고 창당을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총선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부 못 찾기 염원. 그러면서도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도내 유권자들의 민심은 전북을 독점해온 민주당에는 경고음을 주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제22대 국회 비례대표에 익산 출신 4명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인 2표제에 따라 정당별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된 지역 출신 비례대표를 보면 익산 출신 국민의미래 조배숙 후보가 5선 고지에 올랐고 익산 출신 민주연합 위성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익산 출신 김재원, 강경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반면 민주연합 비례 29번인 군산 출신 강경윤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병도 당선인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경제 활력 저하 등 익산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뤄내라는 시민의 명령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형 식품기업 유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조속 추진 등을 위한 입법 정책 대안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에서 50년 만에 최다 무효표가 쏟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13만 6,152명이 투표했지만 무효표는 3,216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 무효표는 4년 전인 제21대 선거 1,693표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는 196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가장 많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로 편입된 회현면이 제18대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인 회현면과 대야면 투표율은 각각 49.2%와 58.4%로 집계됐습니다. 회현면은 2,819명 가운데 1,386명이 투표해 제18대 선거 이후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대야면은 4,325명 가운데 2,525명이 참여해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익산과 군산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이 선거 비용 보전에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개표 결과를 보면 당선자인 이춘석, 한병도, 신영대 후보는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게 됐습니다. 또 김민서, 문용회, 오지성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재용, 전권희, 이은재 후보는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 15% 이상이면 100%를 보전받을 수 있고 득표율 10% 이상에서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수송동 한 아파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가 석 달 뒤 시정명령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다른 아파트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처리에 상급기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지난해 A씨는 아파트 관리 명목에 적힌 수선 충당금이 적자인 것을 발견하고 관리소에 정보 공개를 요구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선 충당금이 적자다 보니 다른 항목에 관리비를 갖다 쓰는 등 방만한 운영을 확인하고 군산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23건, 이 가운데 14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했지만 9건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 8건은 각 500만 원씩을, 1건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월 A씨에게 통보했는데 석 달이 지난 뒤 군산시가 내린 결정은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입니다. 석 달 만에 결과를 뒤바꾼 군산시 해명이 황당합니다. 앞서 전북자치도가 군산의 다른 아파트 2곳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려 형평성 문제로 해당 아파트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과태료 다 부과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과태료 부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법률 관계를 저희가 쭉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 처분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도에서 똑같은 위반인데 이쪽은 부과하고 이쪽은 막하고 어떤 놈 이쁜 놈 미운 놈 막 그렇게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갑시다. 그런데 도능 2곳의 아파트에 대한 시정명령은 단순 권고사항일 뿐 판단은 군산시 몫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감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긋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이 아파트가 수선유지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 비슷한 사안에 과태료 부과건은 없던 일로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후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으로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관성 없다. 민원인을 우롱한다. 그래서 저 많이 울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가 말을 바꾼 군산시. 상급기관 눈치 보기와 원칙 없는 땜질식 대응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시민 대부분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간에 걸쳐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4%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또 군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 분야로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과 청년 및 중장년 정착 지원,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순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군산 시민 1,692명이 참여했습니다.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8일 개수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발굴 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청동기 시대 유물과 고려청자, 분청사기, 근대 옹기 등 929점이 출수되면서 이어진 겁니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고려시대 고선박이 선유도 해역에 매장됐을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발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신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9명으로 10년 전보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교대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12% 줄어든 3,390명을 모집하기로 해 교원은 더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원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에 거주하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 71명입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늘부터 14일간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또는 전북 청년 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 다이로움 발행카드사가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됩니다. 시에 따르면 다이로움 카드가 하나카드와 농협카드에 이어 JB카드와 신협에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원하는 은행의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다이로움 앱인 착한페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는 보유한 카드 개수와 상관없이 1인당 월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익산 주민들이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해 차량 이동에 방해를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 방치 차량 330대를 단속했고 이 중 86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모현동에서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는 A씨. A씨는 지난 2022년 차량 정비를 맡긴 고객이 잠적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 계속 한쪽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대를 더 댈 수도 있는데 못 대고 차가 들어왔다 나갈 때도 거기 차가 서 있으니까 저기서 오는 차들이 잘 안 보이고 아예 전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고. 지난해 익산에서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약 330여 대. 방치된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차량 이동 등이 불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오는 4월부터 한 달 동안 점검반 2개 팀을 운영해 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타인의 토지나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소유주의 견인 예고문과 자진 처리 안내문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2개월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합니다.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처리 명령서를 두 차례 보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폐차 처리하고 형사고발과 직권 말소 처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330건 정도 처리하였고 90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주차장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방치 차량 단속 기한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면 방치 차량 단속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1분쯤 군산 서수면의 한 전신주 제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신주를 만드는 틀을 옮기다가 깔려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9분쯤 익산 황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창고가 불에 타 8,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개인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제5차 계절관리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20.9 마이크로그램으로 1차에서 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평균 농도보다 18.4% 개선됐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조우 일수는 47일로 최근 4년 같은 기간 평균인 31.2일보다 약 16일 증가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익산 지역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 여론이 수렴됩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오는 12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선인 의정 활동과 주요 공약 실현 가능성, 추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추진해야 할 국정개혁 과제에 대한 설문도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예매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개막식과 폐막식 입장권 예매를, 19일 오전 11시부터는 일반 상영작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예매 후에는 별도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는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전체 예매 분량의 20%를 사전 매표소에서 우선 판매합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5일에서 10일 개최되는 춘향제 기간에 춘향 동행 페스타를 엽니다. 춘향 동행 페스타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관광객과 시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사로 음식점, 숙박업소, 사진관, 특산품 판매점 등 모든 업종이 참여합니다. 이들 업소에서 총 10만 원어치 이상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소원 등 매달기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시는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참여 업체 정보 및 판매 상품 할인율, 이벤트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관련 5개 광고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진안읍 운산 인공습지에 470m 길이의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운산 인공습지는 용담호 수질 개선을 위해 5만 제곱미터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2020년 준공됐습니다. 군은 지난해부터 인공습지에 11억 3천만 원을 들여 맨발 산책로와 황토길, 지압길, 세족장 등을 만들었고
데크 산책로와 분수 설치, 선베드, 파라솔 등 휴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백제 별밤 열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백제 별밤 열차는 당일 코스 80명, 1박 2일 코스 80명 등 모두 160명 신청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백제 별밤 열차는 문화유산 야행과 연계한 관광열차로 용산역에서 출발해 고스락, 아가페 정원 등 시의 정원 관광지를 둘러보고 문화유산 야행이 열리는 왕곡리 유적 일원을 방문하는 코스입니다. 오는 14일 개최되는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군산 농수산물 할인 판매장이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판매장에서는 박대구이, 군산 귀리 미숫가루 등 군산 농수산물을 최대 38% 할인에 판매합니다. 또한 새들군산, NF푸드, 하손식품 등 참가업체는 양념게장, 신동진쌀 등 농수산물 경품을 준비해 마라톤 참가자와 상품 구매자에게 증정할 예정입니다. 판매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익산시가 전북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오늘 16일 오후 2시 익산 청년시청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에는 전북은행, LG화학,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 7곳의 인사 담당자가 참여합니다. 박람회 참여 청년들에게는 최신 채용 정보, 1:1 멘토링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익산 청년 일자리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부터 몸튼 마음튼 보약 먹는 우리 아이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의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체질별 맞춤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지원 아동 수를 30명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영등 한방병원이 한약비 일부를 후원하며 건강상담 및 진료와 함께 아동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중년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 프로그램을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군산시에 거주 중인 만 40일에서 64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에게 특화된 상담 심리적 활동 기반의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능하며 마감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23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